자, 그 다음에 이제 행정구제 파트가 있어요. 행정구제. 그러니까, 이 행정주체가요. 행정주체가 행정객체를 상대로 해서 여러 가지 이제 공행정작용이죠. 공행정작용을 핍니다. 공행정작용을. 이 공행정작용에는 이게 권력적인 성격을 갖는 것도 있다면 권력적인 성격을 갖는 것도 있고 비권력적 성격을 갖는 경우도 있어요. 비권력적 성격을 갖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권력적 성격을 갖는다 이야기는 이제 일방적으로 행정객체한테 일방적으로 어떤 행위를 뭐 의무를 명한다든지 또는 허가를 내주는 것도 당사자는 허가를 내달라고 신청을 하지만 허가를 내줄 거냐 말 거냐는 행정청이 일방적으로 결정을 하는 일방적으로. 그리고 이제 비권력적인 성격을 갖는 것들 중에서도 이게 이제 그야말로 행정 주체가 하더라도 일반 사인이 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그냥 행정 주체의 어떤 사익 있죠, 사익. 행정 주체 자신의 어떤 사익을 위해서 처리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소송으로 가더라도 이게 민사소송으로 가요. 민사소송으로. 민사소송하는데 요 권력작용하고요. 요 권력작용하고 이제 비권력작용들 중에서 이게 이제 공익하고 관련되어 있는 거. 공익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은 이거는 이제 적어도 그 민사소송이 아니라 이제 행정소송으로 온 거예요. 행정. 쉽게 하면 여기는 민사법원에다 소송을 제기하는 거고 여기는 이제 행정법원에다가 소송을 제기하게 되는 거예요. 소송을. 기본적으로 행정주체가 행정객체에 대해서 어떤 행위를 할 때는 법을 지켜야 돼요. 법을. 그러니까 법치 행정을 지켜야 됩니다. 법치 행정을. 특히 이제 중요한 게 법률 우위 있죠. 법률 우위하고 법률 유보를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성문법이나 불문법을 어겨서는 안 되고 그 다음에 행정권을 발동하기 위해서는 행정권을 발동할 수 있다라는 법의 근거 조문이 있어야 돼요. 법적 근거도 없이 행정작용을 펼 수 없어요. 특히 이제 권력작용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 법률 유보의 원칙이 보다 이제 엄격히 이렇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법률 우위나 법률 유보를 어겼다. 그러면 이제 이게 뭐가 되냐면 위법한 행정작용이 되는 거죠. 위법한 행정작용이 되는 것이고 법을 지켰다. 법을 지켰다 그러면 이제 적법한 행정작용이 되는 거예요. 행정작용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만약에 내가 운전면허 취소를 당했다.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다. 또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다. 또는 뭐 영업 정지 처분을 받았다. 등등 여러 가지 행정청으로부터 어떤 처분들을 이제 받았는데 행정청이 이러한 처분을 함에 있어서 지켜야 될 것들이 있어요. 지켜야 될 것들이. 첫 번째, 고난 있는 자가, 주체문자 있죠. 고난 있는 자가 고난 범위 내에서 정상적인 의사에 기해서 처분이 이루어져야 되고, 처분을 할 때는 원칙적으로 이제 문서로 해야 돼요. 문서로. 그리고 이제 우리 행정절차법에서 배웠던 것처럼 여러 가지 절차적으로 이제 지켜야 될 것들이 있는데, 가장 핵심적인 것들이 사전 통지하고 의견 진술 기회하고 이유부기라, 이유부기. 그리고 이제 내용적인 문제가 바로 이제 요거죠. 내용적인 문제가 이제 법률 우위하고 법률 유보. 또 실현 가능한 걸 국민들한테 이행하라고 해야 되지, 실현 불가능한 걸 이행하라고 하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지키면 이제 이게 적법이 되고, 그래서 크게 이제 그 법을 지켰냐 지키지 않았냐에 따라서 위법한 행정작용하고 이제 적법한 행정작용은 나눠진다. 보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위법한 권력작용이냐 아니면 적법한 권력작용이냐 또는 위법한 비권력작용인데 이제 공익과 관련된 거 우리 이제 이걸 주로 이제 관리작용이라고 하죠. 관리작용. 아니면 적법한 뭐 관리작용이냐에 따라서 그에 대한 구제 수단이 이렇게 달라져요. 크게 봤을 때 우리가 이제 위법한 행정, 적법에 대해서는 이제 행정쟁송을 제기할 수는 없고요. 위법한 행정작용에 대해서 이제 우선적으로 고려할 게 이제 원상회복 수단이라고 합니다. 원상회복. 원상회복이라는 거는 이제 원래 있었던 상태로 되돌려 놓는 걸 우리가 원상회복 수단이라고 해요. 원상회복. 그래서 이 원상회복 수단에 해당되는 게 뭐냐면 이제 그 행정쟁송이에요. 행정쟁송. 행정쟁송이고 이 행정쟁송 안에 행정심판하고 행정소송이 있는 거예요. 행정소송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운전면허 취소를 당했는데 나는 운전면허 취소를 당할 짓을 한 게 없어요. 그럼 행정청이 나는 운전면허 취소를 당할 일을 저질렀는데 운전면허 취소를 했다면 나는 그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취소시켜야 돼요.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취소시켜야 한다고 이렇게. 그래야 운전면허가 다시 원래 상태대로 복귀가 되니까. 원상회복이 되니까. 행정청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하기 이전의 상태로 되돌려 놓는 건데 사실은 이제 이게 이제 취소예요, 취소. 그러니까 여기 지금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 이게 뭐냐면 쟁송취소입니다. 쟁송취소. 다만 이제 쟁송취소하고 비교해서 직권취소라는 게 있는데 직권취소는 이제 뭐냐면 행정청 스스로가 예를 들어서 서울지방경찰청장이 갑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운전면허 취소를 내렸는데 보니까 자기가 나중에 보니까 운전면허 취소할 게 아닌데 운전면허 취소한 걸 본인이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 자기 처분이 잘못됐다는 걸 스스로 알게 됐을 때 스스로 취소해 줄 수도 있어요. 취소. 또는 거기보다 직근 상급 행정청이 하급 관청이 잘못했을 때 그걸 취소해 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이제 당사자가 다투지 않고 처분을 내린 행정청 스스로가 자기 잘못을 인정을 하고 내가 기존에 내렸던 처분을 잘못했다. 그래 내가 취소해 줄게. 이게 이제 직권 취소예요. 직권 취소. 근데 보통 직권 취소를 안 해주니까 여러분이 이제 취소해 달라고 행정 심판을 제기하거나 행정 소송을 제기하는 거죠. 제기하는 거. 그리고 요 행정 심판하고 소송도 이제 둘 다 위법할 때만 돼. 둘 다 위법할 때만 되는데 또 차이점은 둘 다 위법할 때만 이제 가능한데 적법할 때는 안 돼요. 적법할 때는 안 되는데 문제는 행정 심판은 위법한 경우뿐만 아니라 부당한 경우도 된다는 거예요. 부당한 경우도. 위법은 법을 어긴 거고 부당하다 이 말은 법을 어긴 건 아니에요. 법을 어기진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우리가 좀 그 법을 어긴 건 아니지만은 보다 훨씬 더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도 있는데 합리적인 결정을 하지 않고 좀 불합리한 결정을 한 걸 우리 부당하다. 부당. 그리고 이 행정심판은 이제 어디다 제기하냐면 행정심판위원회에다 제기합니다. 행정심판위원회. 그리고 행정소송은 이거는 행정심판위원회가 아니라 법원에다 하는 거예요. 법.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이제 법원에는 민사법원도 있고 형사법원도 있는데 이건 행정법원에다 소송을 제기하는 거예요. 행정법원. 그러니까 이 행정심판위원회가 일종의 마치 법원처럼 판단작용을 해요. 판단작용. 원래 이제 법원은 법을 판단하는 작용을 하는데 여기 이제 법원에서 판단하는 거는 법관들이 한단 말이에요. 법관들이. 근데 여기 이제 행정심판위원회라고 여기 행정심판위원회 안에 이제 변호사들도 들어있지만 변호사는 법관이 아닙니다. 그 과거에 내가 법복 판사 측에 있다 하더라도 옷을 벗고 나오면 나는 더 이상 법관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꼭 과거에 변호사가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이 행정심판위원회 구성원도 이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저희 대학 동기들도 행정심판위원회 여기 의정부에도 행정심판위원회 하는 게 저도 이제 한류학부에 제 동기들이 변호사도 꽤 많고 저 선입동서도 변호사 하고 있고
근데 행정심판위원회도 이게 종류가 이제 그 관장 사항에 따라서 그래서 네 가지가. 제일 위에 있는 게 이제 옛날에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해당되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독립기관 행정심판이 독립기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분 뭐 감사원이라든지 이런 데는 다른 기관의 영향을 받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국정원이라든지 그런 데는 국정원 안에 행정심판위원회가 있어요. 대학교 후배도 하나가 변호사인데 국정원에 취직해요. 국정원에 취직해서 국정원 안에 또 행정심판위원회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리고 시도. 이때 시도라는 거는 여러분 이제 조그만 시가 아니라 광역시도야. 그러니까 뭐 저기 기초자치단체에 있는 시, 군구에는 행정심판위원회가 없어요. 적어도 이제 특별시, 광역시, 도 단위의 행정심판위원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직근상급 행정청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특별행정기관들이 있어요. 특별행정기관. 그러니까 경찰청이라든지 국세청이라든지 그러니까 지방에 있는 국세청이나 경찰들은 그거는 이제 지방행정기관이 아니고 국가기관이에요. 국가기관인데 업무 자체가 일반적인 모든 업무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분야가 특화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경찰 업무만 한다든지 뭐 세금 징수 업무만 한다든지 이렇게. 그래서 뭐 대구지방국세청 그다음에 뭐 광주지방국세청 이런 데는 국가기관이에요. 지방에 위치해 있다 하더라도 다 이거는 국가기관이고 업무가 구청처럼 일반 업무를 다 하는 게 아니라 어떤 특정 업무 있죠? 특정 업무 하기 때문에 우리 그 국가의 특별행정기관이란 말이에요. 특별행정기관. 특별행정기관에 대해서는 이런 거 여러분. 뭐 경기지방경찰청이 있다면 경기지방경찰청의 직근사항은 누가 되죠? 그건 서울 아니라 경찰청장이 되는 거죠. 또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직근사항은 또 경찰청장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경기지방국세청이 있다면 경기지방국세청에 대한 직근사항은 누가 되죠? 국세청장이 되는 거예요. 국세청장이. 또 뭐 서울지방국세청이 있다면 누가 되는 거예요? 국세청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직근상급이 아닌 건 특별기관이에요. 특별. 그래서 행정심판위원회가 이게 네 가지가 있는데 이게 이제 결국 무슨 문제냐면 관할의 문제예요. 무슨 문제야? 사건에 따라서는 이제 어디로 갈 것인지가 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정해져. 예를 들면 도로교통법상의 운전면허는 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합니다. 여기엔 이런 것까지 여기서 다 하게 되면 제 기능을 수행 못하니까 몰아서 처리를 하게끔 돼 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요거는 그러니까 소송은 사법부에다 제기하는 거예요. 사법부에다 제기하는 거고 요 행정심판위원회는 이제 이게 법관이 아니라 말이에요. 법관이 아니고 요 행정심판위원회는 어디에 설치가 되어 있냐면 행정부에 설치가 되는 거예요. 행정부에. 그런데 요 행정심판위원회가 하는 기능들이 여러분 이제 심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심리를 기초로 해서 이제 뭘 하냐면 재결을 합니다. 재결하고 똑같이 법원도 당사자의 소리를 받아서 심의를 해요. 심의를 해서 뭐 하냐면 판결해요. 판결. 그러니까 왜 이제 요 제자가 재판 제자인데 판결은 판사만이 할 수 있거든. 이 판사가 아니기 때문에 판결이란 말하고 달리 재결이라고 이렇게 쓴다고 재결. 그러니까 행정사 실무법에서는 시험이 이제 요 행정소송법은 시험 과목이 없고 행정심판법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행정심판법만 시험 과목이니까 행정심판만 하면 되냐. 그렇지 않아 이게. 사실은. 이 소송법 공부할 수밖에 없어 이렇게. 말은 행정심판법 해놨는데 과목이 허울만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소송은 이거 누가 하죠? 소송은 기본적으로 본인이 할 수도 있지만 변호사가 해요. 변호사가. 여러분 기본적으로 법무사는 법정에 묻습니다. 서류 대행 업무 하는데 법원에 제출하는 각종 서류를 대행하는 업무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법무사들이 과거에는 행정사 하는 일들을 해버렸는데 지금은 이제 행정사라는 자격증이 있으니까 각종 행정기관에 관련해서는 이제는 법무사가 하면 행정사법 위반으로 쇠고랑 하나 차는 거예요. 과거에는 그냥 해버렸는데 지금 법무사가 할 일하고 행정사가 할 일이 이제 안 해요. 이게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앞으로 이제 이거 넘나들면 이거 쇠고랑 찬단 말이에요. 행정사법 위반으로. 그래서 법무사 자격증 있는 사람들은 요 행정사를 많이 따려고 해요. 또 행정사 딴 사람은 이거 따면 괜찮아요. 시험은 지금 이게 더 어렵죠. 이게. 근데 웃긴 거는 업무 분야가 이쪽이 더 많아요.
어떻게 될지는 귀추가 주목이 되죠. 주목이 앞으로 향후. 그러니까 당장 지금 1, 2년 사이에 뭐다라고 말을 못하지만 좀 누적이 되면 어느 날 갑자기 행정사 위상이 올라가 있는 시절이 올 거라는 거죠. 올 거. 왜? 이건 뻔한 거예요. 이거는 주로 이제 법원하고 관련된 일이고 이건 행정기관인데 법원보다 당연히 행정부가 훨씬 비대하고 많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일거리는 행정사 쪽이 많은 거는 다만 이제 노무사도 일종의 행정부의 일부인데 노무사는 기껏 하는 게 뭐죠? 노동관계만 할 수 있는 노동관계. 뭐 노동관계 쪽에 그래서 여러분 일이 복잡하고 많다고 해서 돈을 많이 버는 건 아니에요. 그건 전혀 다릅니다. 전혀. 변호사들은 골치 아파요. 골치 아파. 과거에는 그냥 버는데 변호사들은 어떻게 보면 요즘에는 엄청나게 고생을 하고 그런데 요즘에 행정사 자격증을 따는 친구들 중에서 사법시험 1차를 합격하고 된 인원들이 꽤 많아요. 꽤 많아요. 머릿속으로는 변호사하고 똑같아요. 사실은. 응? 라이센스가 있냐 없냐.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행정심판법이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행정심판법인데 실질적으로 여기서 이제 국가배상하고 손실보상 부분은 1차에서 한 문제 정도 나옵니다. 한 문제 정도 맞으면 끝나는 거고 일단 2차 시험하고는 국가배상하고 손실보상하고 관련이 없어요. 근데 여기 행정쟁송은 중요해요. 중요해요. 그리고 한 시험 여러분 20문제 중에서 여기 행정 심판하고 행정소송 관련해서 아무리 안 나와도 한 3문제 이상은 나옵니다. 20문제 중에서 한 3문제 정도가 아마 출제가 될 거예요. 1차 시험에. 그리고 이제 요거 1차 시험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이거 공부를 잘 안 해놓으면 여러분들 이제 2차 행정사 실무법 시간에 이제 그 답안지 쓸 때 글이 안 나온다고, 글이. 그래서 요게 행정법에 중요한 게 행정법이 중요하다는 게 60%, 65% 차지한다는 얘기가 바로 그래서 그래, 그래서 요거는 행정심판하고 행정소송의 차이점은 기관에 따라 다르다, 기관. 여기는 이제 행정기관에 설치된 행정심판위원회가 판단하는 거고, 요거는 이제 사법부가 판단하는 거죠. 사법부가. 근데 이제 제가 대학교 입학할 때만 하더라도 반드시 행정소송을 들어가려면 행정심판을 필수적으로 거쳤어야 돼요. 그러니까 법원에서는 행정심판에서 재결 떨어지지 않으면 소송 들어오면 판단을 안 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필수적 전치주가 아니라 임의적 전치주예요. 임의적 전치주니까 임의적이란 말은 뭐냐면 내 마음이야, 내 마음. 그러니까 다만 개별법에서 반드시 행정심판을 거치고 들어와라라고 규정해 놓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국세라든지 관세 같은 경우에는 국세 심판 청구나 심사 청구를 하고 들어와야지만이 소송을 들어올 수 있어요. 또는 이제 공무원들이 이제 징계당했잖아요. 보통 이제 소청심사위원회라고 하는데 여러분 소청심사위원회가 행정심판위원회예요. 이름이 꼭 행정심판위원회라는 말을 쓰고 있어야 행정심판위원회가 아니라 공무원의 그 징계 문제 관련해서는 소청심사위원회가 행정심판위원회에 해당되는 거고 그 다음에 토지수용과 관련해서는 토지수용위원회가 행정심판위원회인 거예요. 근데 토지수용위원회는 이제 지방토지수용위원회하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있는 거예요. 지방토지수용위원회 각 시도에 있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국토교통부에 있어요. 국토교통부에. 그러니까 이름을 꼭 행정심판위원회란 말을 써야지만이 행정심판위원회인 것이 아니라 이름이 다른 이름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게 행정심판위원회인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행정심판과 관련해서는 일반법으로 행정심판법이 있어요. 행정심판법. 근데 행정심판법에만 행정심판인 게 아니라 이 개별법에 행정심판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 그걸 우리가 특별행정심판이라고 해요. 특별행정심판.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행정심판법만 공부한 게 아니라 이 특별행정심판법까지도 이제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 근데 이제 보통 여기에 일반행정심판법을 공부하면 거의 뭐 95% 이상이 다 끝나게 되는 거예요. 끝나게. 그래서 요 심판하고 이제 소송과의 관계에서는 반드시 개별법에서 심판을 거치고 들어오지 않고서는 소송을 못 들어온다 라고 규정해 놓은 경우가 4가지 정도 있는데 그 외에는 임의적이란 말이에요. 임의적. 여기서 임의적이란 말은 3가지가 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첫 번째, 여러분이 먼저 행정심판을 먼저 제기해 놓은 거예요. 제기. 행정심판을 제기했더니 행정심판위원회가 내 의견을 들어줘요. 그럼 굳이 소송 갈 필요 없죠. 뭐 변호사 선임하고 돈 들어갑니까? 행정심판위원회에다 이때는 행정심판은 소송이라 하지 않고 심판청구라 해요. 심판청구. 심판청구.
심판 청구한 사람을 청구인, 청구당한 사람 뭐라고요? 피청구예요. 피청구인. 여기는 이제 소송을 제기한다 그래서 이 소송을 제기한 사람을 원고라고 그러고 제기당한 사람은 피고라, 피고. 그러니까 당사자 이 다르지. 이건 소송이 아니니까 심판 청구고 이거는 소제기야, 소제기. 소를 제기한 사람은 원고, 소 제기당한 사람은 피고. 행정 심판을 청구하는 사람은 청구인, 행정 심판을 청구당한 사람은 피청구인이에요, 피청구인. 그래서 서로 이제 행정 심판하고 소송하고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밀접하게 이렇게 관련이 되어 있어요, 관련이. 그래서 행정 심판이 됐건 소송이 됐든 간에 항상 이제 그 먼저 판단 순서는 항상 소송 요건 판단. 여기는 소송 요건이 아니라 여기 심판 청구 요건이죠. 심판 청구 요건. 심판 청구 요건 판단하고 여기 소송 요건 판단. 소송 요건 판단. 그리고 이제 일단은 요게 있죠. 요게 이제 통과가 되면 본안 들어가는 거예요, 본안. 그러니까 본안 판단을 들어가요, 본안 판단. 만약에 이 청구 요건이나 소송 요건 자체가 구비가 안 됐다. 그러면 이제 여기는 심판이니까 각하 제결이 되는 거예요. 각하 제결. 각하 제결이고 여기는 각하 판결이 나와요. 소각하 판결이. 그러니까 아예 제출한 서류 거들떠 보지도 않은 거예요. 그냥. 아예 내용은 거들지 않고 던져버려요. 이게 각하예요. 각하. 근데 이제 이게 충족이 되면 이제 본안을 판단하는 거예요. 실제 너가 주장한 것처럼 이 주체 형식 절차 내용상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법원이 하나하나씩 따져 들어가서 얘의 이야기가 맞으면 우리가 보통 이유가 있다라 이유가 있다. 네 말이 맞다. 이유가 있다 그러면 처분청이 증거야. 이유가 있다 그러면 인용 재결이 떨어져. 인용 재결. 너의 주장이 이유가 없다. 그 말은 행정청이 잘못한 게 없다. 해서 기각 재결이야. 기각 재결. 똑같이 판결에 있어서 이유가 있다 그러면 여기는 인용 판결이 나오는 거죠. 인용 판결. 이유가 없다 그러면 기각 판결이 떨어져요. 기각 판결이. 그러면 결과적으로 여러분 입장에서는 인용 판결, 인용 재결이 떨어져야 취소가 되는 거예요. 취소가. 그러니까 운전면허 취소가 되는데 이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잘못돼서 운전면허 취소를 취소해 달라고 이렇게 소송을 제기한단 말이에요. 소송을 제기해서 여러분이 승소를 하게 되면 결론적으로 처분청의 처분이 잘못된 게 되고 행정심판의 재결이나 판결이 떨어짐과 동시에 이 판결에는 형성력이 있어요. 판결이 떨어진 순간에 요 운전면허 취소가 된 게 취소를 통해서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 다시 운전면허가 복귀가 되죠.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하게 되면 무면허 운전이 되는데 소송에서 이겨서 그 운전면허 취소가 취소돼버리면 그런 판결이나 재결이 떨어지는 순간에 소급해서 행정청의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없었던 것으로 돌아가니까 그 다음에는 무면허 운전이 아니라 면허를 갖고 제대로 운전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지금 원상회복수단으로서 이제 행정쟁송에는 행정심판하고 소송이 있는데 제 책에는 지금 여기는 많이 안 써놨어요. 왜냐면 이거 쓰다 보면 폐기가 입문서인데 그거 하다 못하니까 지금은 그 아웃라인만 쭉 이야기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흐름은 그런 거예요. 흐름은 행정주체가 만약에 법을 어기고서 어떠한 처분을 했다. 그러면 이제 행정청 스스로가 그걸 취소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원상회복시키기 위해서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결과적으로 승소를 해야 돼. 승소. 근데 제기했는데 내 주장대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있는 거. 그거는 법원이나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이제 결정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임의적이니까 심판 먼저 제기해서 행정심판위원회가 인용제기를 떨어지면 굳이 소송할 필요 없죠. 결과적으로는 내 이야기가 받아들여지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이런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결국은 행정심판위원회는 처분청보다는 위에 있어요. 누구보다? 여러분 이제 경찰청장이 운전면허 취소 처분했다. 그럼 이건 이제 처분청인데 이 처분청의 처분에 대해서 행정심판위원회가 야 네가 잘못했다 라고 결정을 하게 되면 이 처분청은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대로 그대로 어때요?
따라야 돼요. 따라야 돼요. 근데 이건 이제 행정부 내부의 문제죠. 사법부가 아니라 이 처분청보다 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심판위원회도 행정청이에요. 행정청. 다만 합의제 행정청이죠. 합의제. 여기도 그러니까 적어도 이거는 이 처분청보다는 상급 행정청이라고 볼 수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기는 권력 분립에 반할 소지가 없죠. 행정부 내부 문제니까. 그래서 위법한 것뿐만 아니라 뭐도 한다. 부당한 것. 얘가 부당하게 처리한 것도 바로 잡아줄 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사법부가 하는 거니까 사법부가 위법한 게 아니라 부당한 것까지 간섭을 해버리면 권력 분립에 문제가 발생하니까 부당한 경우는 법원은 개입을 못하는 거예요. 위법한 경우에만 개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위원회는 강제사항이 되나요? 예? 위원회에서 처분을 내리는. 예, 그건 나중에 기속력이 있어요. 판결이 떨어지면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야 될 거를 우리가 기속력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오늘 다 못하고요. 재결의 효력에, 재결의 효력 또는 판결의 효력에 기속력이라는 게 있어요. 기속력. 예. 기판력 말고. 일단 이게 촬영하기 때문에요. 좀만요. 그리고 이게 이제 원상회복수단이에요. 무슨 수단? 원상회복수단이고 이게 이제 원상회복수단이 아니라 그 손해를 전보해 주는 게 있어요. 손해 전보수단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금전적인 그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이 이게 손해 전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손해란 말하고 손실이란 말을 구별합니다. 손해란 말하고 손실을 구별해요. 그러니까 이 그 원상회복수단인 행정쟁송은 위법할 때만 가능하는데, 이 손해전보제도는 위법할 때도 되고요. 적법할 때도 되는 거예요. 적법할 때도. 위법할 때 하는 걸 우리가 손해배상이라 해요. 손해배상. 위법할 때 제기하는 걸 손해배상이라고, 행정청의 어떤 적반작용에 의해서 입은 거는 손해라고 하지 않고 손실이라고 그러고, 이거는 이제 손실보상이라고 해요. 손실보상. 손해는 배상, 손실은 보상. 근데 이제 요 손해배상이 뭐냐면 이게 바로 국가배상이에요. 이게 국가배상. 그러니까 그 손해전보제도에는 손해배상하고 손실보상이 있는데, 이 손해배상을 우리가 이제 국가배상이라고 해요. 국가배상. 요건 뭐냐면 적반행정자유라는 건 예를 들면 도로 있죠. 도로를 뚫으려고 하는데, 이 도로를 직선도로 뚫으려고 하는데 어느 집 한 세 채 정도가 이 직선도로를 뚫는 거를 이제 방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국가가 이제 보상을 전제로 해서 수용을 해요. 도로를 뚫는 거는 공익사업을 위한 것이지 위법한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만 희생을 당한 거잖아요. 그 세 가구만. 대한민국 공동체들 중에서 이 세 사람만 남들이 당하지 않는 희생을 당하니까 그 희생에 대해서는 우리의 공동체가 서로 뿜빠이에서 돼요. 뿜빠이에서 부담을 나눠 가져야 되겠죠. 그걸 우리가 뭐냐면 그걸 손실보상이라 해요. 손실보상. 근데 이제 여기는 국가배상법이라는 일반법이 있어요. 국가배상법이라는 일반법이 있는데, 이 손실보상과 관련해서는 일반법은 없고요. 다만 중요한 법으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공익사업, 이제 공익사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법에 쭉 나와 있는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있고요. 보상에 관한 법률이 있고, 이에 관한 시행령, 시행규칙들이 쭉 있어요. 그리고 이거 말고도 뭐 개별법으로 도로법이네, 뭐 하천법이네 등등의 굉장히 많은 법들이 있어요. 많은 법들이. 근데 이제 여기에 지금 당사자가 입은 손해 또는 손실 부분을 완전히 커버링 하게끔 충분하게 보상금이 꼭 규정되어 있는 건 아니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법에서 당사자가 실질적으로 입은 손실은 더 많다라고 하더라도 법에서 현행법에서 여러 가지 재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당사자가 받을 수 있는 것들은 내가 받고 싶은 만큼 넉넉히 꼭 받도록 규정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물론 이제 그게 다 보상이 인정되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 법에 있어서는 들어가 보면 그 보상액이 뭐 부족한 상태로 보상금이 주어져 있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쪽 그 공익사업이나 토지 취득 보상에 관한 이쪽에서 주로 이제 누가 하냐면 감정평가사 쪽에 있으신 분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행정법 일반에다가
여기를 치밀하게 이렇게 들어가요. 치밀하게. 그러니까 저도 이제 뭐 간편 강의를 자꾸 교수님이 하라고 하는데 하려고 하다가 안 해요. 왜냐하면 이 강의라는 게 강의는 하는 건 간단한데 자료 때문에요. 자료 때문에. 찌껏 고생해서 자료 만들어주는데 돈은 하나도 못 벌거든요. 고생만 하고 고생만. 고생만. 그러니까 강의를 해서 고생한 것에 대한 대가 주면 고생하더라도 자료를 만드는데 그냥 남 좋은 일만 시키는 거예요. 남 좋은 일만. 그래서 여기에 이제 행정법은 이게 무궁무진해요. 무궁무진. 그러니까 기본적인 건 우리가 공부해도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은 행정법 공부하고 나서 행정법 강론 들어가서 제가 내일은 또 경찰 경위들 강의를 하는데 경위. 또 이 경찰작용은 총론 있고 또 경찰작용만 해요. 행정법 강론 쪽에서는 이제 경찰 행정작용 쪽만 주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분야가 강론 쪽이 이제 무궁무진하는 거예요. 행정사의 경우에는 사실은 총론이 문제가 아니라 각 식상에 알아야 될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이제 사실은 암만큼 그 사람이 똑같은 행정사가 아니라 말은 직함이 행정사라고 돼 있더라 하더라도 자기 업무 지식이 얼마만큼 돼 있냐에 따라서 그 천양지차로 달려지는 거예요. 일단은 이제 자격증을 따놓고 보는 거고. 그래서 요 원상회복수단하고 이제 이게 손해전보수단으로 나눠지고 원상회복수단은 오로지 위법한 작용, 또 부당. 요걸 위법뿐만 아니라 뭐다? 적법한 경우도 이제 가능하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그 행정소송이 있잖아요. 행정소송에는 여기 이제 행정소송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 행정소송의 종류는 4가지가 있어요. 4가지가. 그러니까 항고소송하고 당사자 소송, 그다음 민중소송, 기관소송이 있어요. 기관소송. 근데 이 민중소송이나 기관소송은 이제 시험 문제 별로 관심할 필요 없고, 요 항고소송이 이제 제일 중요하거든요. 항고소송하고 이제 당사자 소송이 이제 논의가 되는데, 이게 왜 뭐하고 연결되냐면, 제가 아까 여기 이제 그 똑같은 거라더라도 이제 권력적인 성격이 있는 것도 있고, 이게 공익과 관련돼 있지만 비권력적인 측면이 있는 것도 있다. 비권력적인 측면이. 그러면 권력관계, 그러니까 권력관계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히 이제 개별적 구체적인 권력관계 있죠. 특히 처분이죠, 처분. 개별적 구체적인 권력관계에 의해서 국민이 만약에 자기 자신의 피해가 발생했다. 그랬을 때 제기하는 소송이 항고소송이에요. 권력관계, 처분에 의해서 침해가 일어났을 때 다투는 행정소송이 우리 항고소송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항이란 말은 행정청이 위에 있고 국민이 아래에 있는데 행정청이 잘못하니까 이에 대해서 잘못에 대해서 좀 대든다는 거야, 대든다. 반면에 이 당사자 소송은 뭐냐면 행정청하고 국민하고 서로 대등해요, 대등.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갑하고 을하고 그냥 일반 민사계약 있죠. 사법상의 대등한 민사계약을 체결했어요. 근데 을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요. 그럼 이제 갑은 권리자고 을은 뭐가 되죠? 의무자가 되는 거예요, 의무자가. 그러면 이 권리자가 의무자한테 의무를 이행하라고 소송을 제기하는데 이때 권리자가 위에 있는 게 아니라 대등한 거예요, 대등. 상대방이죠. 상대방 당사자. 항고소송은 피고가 행정청이 피고예요. 나에게 처분한 행정청이 피고라면 여기는 이제 겉으로 보면 행정주체라 하더라도 국가하고 나하고는 국가가 나한테 위에 있는 게 아니라 대등한 거예요. 대등한. 법에서 나한테 예를 들어서 어떤 보상금을 주게끔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나는 의무자고 국가는 뭐야? 권리자고 국가는 뭐야? 의무자인 거예요. 의무자. 그랬을 때 내 권리를 그냥 상대방인 국가한테 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당사자란 말은 나하고 대등한 권리 의무 관계의 당사자 이런 이야기. 그 당사자가 국가나 지자체나 공공단체인 것이죠. 그러나 그런 국가나 지자체나 공공단체가 권력관계에 있는 게 아니라 대등한 관계에 있을 때. 그래서 이거는 상대적으로 권력관계에 있어서를 다투는 거라면 이거는 비권력관계에 있어서의 소송의 문제가 되는 거라고요. 그럼 여기 항고소송하고 당사자 소송이 있는 것처럼 행정심판에도 당연히 항고심판하고 당사자 심판이 있어요. 근데 거의 당사자 심판은 공부 안 해도 돼요. 그냥. 그거 있으나 마나. 그래서
여기는 민중심판, 기관심판은 없어요. 여기는 항당 민기가 있다면 여기는 항당만 있어요. 항당만.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일반 행정작용에서 행정입법, 지난번에 행정입법, 행정행위, 행정계획, 공법상 계약, 공법상 합동행위 이런 것들 쭉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떤 것들은 뭐 항고소송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도 있고 어떤 것들은 당사자 소송 와야 되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이 소송하고 일반 행정작용법이 동떨어지는 게 아니라 서로 관련성을 갖고서 그 행위의 성격에 따라서 그에 대해서 구제하는 수단들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148페이지에 와보시면 우리가 이제 행정법은 크게 행정조직법하고 행정작용법하고 이제 행정구제법 세 덩어리로 나눠져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제일 중요한 게 결과적으로는 이 법에서는요 분쟁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분쟁을. 분쟁이라는 거는 서로 대등한 사인과 사인 사이의 분쟁도 있지만 국가가 나보다 우월한 지위에 있는 상태에서 잘못된 처분을 했을 때 내가 다투는 구제수단도 있을 수 있는 거고 국가가 나와 대등한 관계에 있어서 뭔가 잘못이 있어서 벌어지는 문제들도 있는 거예요. 148페이지 보시면 법치국가죠. 법치국가. 그러니까 법치국가에 있어서 행정은 마음대로 한 게 아니라 의회가 제정한 법률이나 행정부가 제정한 법규 명령대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법대로 행정작용이 집행되지 않게 되면 때에 따라서는 위법, 때에 따라서는 이제 부당의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위법하거나 부당한 작용에 의해서 일반 개인의 권리나 이익이 희생당한 일들이 있다면 희생당한 일이. 그때 위법 부당하게 이루어진 행위에 의해서 개인의 권익을 침해당한 사람들이 때에 따라서는 행정심판위원회, 때에 따라서는 이제 사법부에다가 하소연을 해서 침해된 권리를 리뎀션, 영어로 하면 리뎀션, 구제해달라고 하는 수단들이 바로 행정구제입니다. 행정구제. 그래서 거기에는 넷째 줄에 오시면 원상회복동, 원상회복 수단이 있고 그 다음에 금전에 의한 보상이 있어요. 그래서 원상회복 수단에 해당되는 게 그게 행정쟁송이에요. 행정쟁송. 그래서 여러분 교과서 지금 행정쟁송은 154페이지 와 있죠. 154페이지. 154페이지 가시면 이제 행정쟁송해서 행정심판이 있고 그 다음 157페이지에 행정소송인 거예요. 행정소송. 제가 아까 행정소송의 종류는 거기 보면 양가로 2번에 항고소송, 당사자소송, 민중소송, 기관소송 있죠. 항고소송, 당사자소송, 민중소송, 이렇게 기관소송이 있는 거라고 있는 거. 그리고 148페이지 다시 다 오시면 우리가 이제 요거는 원상회복 수단이냐 아니면 이제 그 금전적인 배상이냐 이 문제도 있지만은 이거는 다 사후적인 구제수단. 무슨 수단? 일단은 다 일이 터진 다음에 중요한 거는 사전에 막는 게 중요하죠. 제가 지난주에 여기서 강의 끝나고 집에 가다가 저 대학 동기가 있는데 대학 동기 아들이 KBS에서 어린이 발음한 전국 우승을 했어요. 그래서 카톡으로 KBS 아나운서들 한 15명 이제 카톡으로 들어왔는데 자랑하려고 이제 여기 끝나고 왔는데 집이 대전인데 삼성동에 이제 그 리얼티 그 부동산 컨설팅 하는데 그쪽에 이제 이사로 있어요. 근데 집이 이제 대전인데 월요일 나와서 금요일까지는 이제 오피스텔에서 이제 혼자 있고 그 다음에 금요일 내려갔는데 목요일 날 꼭 여기서 강의 끝나고 나는데 전화가 왔죠. 사당역에서 내렸어요. 내려서 이제 막걸리 한 잔을 했거든요. 막걸리 한 잔을 하면서 막 자랑하고 이렇게 드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까먹었는데 지금. 거기에 하다가 옆에 있는 테이블에서 이게 싸움이 벌어지더라고, 싸움이. 그럼 여러분 싸워가지고 서로 고집 부리면 어때요, 여러분? 경찰 신고하면 경찰에 어때요? 백차 타고 파출소 가고 아니면 경찰서까지 가야 된단 말이에요. 가서 좋을 거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리고 나서 해결하는 거는 그건 사후적인 구제수단이에요. 사후적인. 미연에 싸움하는 걸 미리 말렸을 때 아예 해결하는 게 그게 사전적인 구제수단이에요. 그래서 구제수단에는 이제 사전적인 구제수단하고 이제 사후적인 구제수단인데 이 행정쟁송하고 손해전보제도는 사후적인 구제수단이고
이 사전적인 구제수단에 해당되는 것들이 예를 들면 이제 그 행정 절차 있죠. 행정 절차를 거치는 청원제도. 무슨 제도요? 청원제도. 그 다음에 이제 옴부즈만이라도 우리나라는 옴부즈만 제도가 없어요. 옴부즈만은 이제 스웨덴 부쿠라파인데 주로 옴부즈만은 이제 인구가 적은 나라예요. 좀 인구가 적은 나라인데 이제 옴부즈만은 의회가 옴부즈만이라는 사람을 임명을 해요. 임명을 해서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이 옴부즈만이라는 사람은 행정부가 제대로 어떤 일을 수행하는지를 감시를. 근데 우리는 오리지널 옴부즈만 제도는 없어요. 근데 그 옴부즈만에 해당된 게 뭐냐면 일종의 여러분 이제 그 청와대 사정 민원실에 신고한다든지 감사원이라든지 또는 지난번에 고충민원 배웠죠. 이런 것들이 일종의 이제 옴부즈만의 기능을 하고 있어요. 옴부즈만. 그래서 사전적 구제수단은 침해가 발생하기 전에 이를 막는 거죠. 막는 거. 미리 디펜드 하는 거예요. 디펜드. 그래서 행정 절차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들도 일종의 사전적 구제수단이 되는 것이고, 그다음 옴부즈만도 그런 건데, 옴부즈만은 이제 우리나라에는 없어요. 우리나라에.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에 옴부즈만하고 유사한 게 국민고충처리제도에. 그리고 청원을 할 수 있어요. 청원. 청원이라는 거는 일종의 여러 가지 의견이나 희망을 밝히고 시정을 구하는 게 이제 그 청원이 되는 거예요. 청원이. 그리고 밑에 이제 사후적 구제수단으로서 행정쟁송하고 이제 손해전보가 있어요. 행정쟁송하고 손해전보. 그래서 행정쟁송에 행정심판하고 소송. 그리고 이제 손해전보제도에 손해배상이 국가배상하고 이제 손실 보상이 있는 겁니다. 잠깐 쉬었다가 이거 이제 칠판 지우지 마세요. 지우지 마시고 잠깐 쉬었다가 이제 사후적 구제수단을 조금 더 볼 것들 좀 보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책에는 안 들어있지만은 뭐 강론에 주로 어떤 것들을 공부해야 되는 것들인지 이런 것 대체적으로 아웃라인을 이야기하고 입문자 강의를 이제 마치게 될 겁니다.